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에 권영주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도 권 소장님 나오시면 네. 저희가 좋은 게 사실은 네. 그 수소차, 전기차 뭐 전문가들 많이 나왔는데 네.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그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 못 물어보겠어. 혼날까봐. 사실 채팅창에서도 그거 왜 자꾸 물어보냐는 의견도 있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분은? 네. 100년 후에 지구상에 전기차가 다닐지 수소차가 다닐지 일단 뭐 둘 다 다닐지 우리는 없어요. 그래, 우리는 없다. 너무 아쉽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자, 저는 새로운 얘기 좀 해볼까요? 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택시비 오른답니다. 심야에 택시 안 잡힌다고. 오늘이 지금 11월 1일이죠. 예. 11월 3일부터 이제 호출료가 올라가죠. 그 말은 네. 택시를 잘 잡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네. 돈 없는 사람은 택시 잡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은 택시 이진우 MC가 집에 가려고 택시를 호출을 하면 네. 그 목적지가 기사한테 뜹니다. 네. 네? 네? 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까운 데네? 안 갈 수도 있어요. 네. 뭐네? 그럼 가죠. 예. 5,000원 호출료를 더 내면 예. 그 표시가 안 떠요. 목적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기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복불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딱 잡았어요. 네. 가까운 거리예요. 예. 그래도 5,000원 더 받았으니까 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승차 거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승차고 하면요. 5,000원 받고 미안해요. 그렇게는 이제 시스템상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기사님이 가시기 좋아하는 먼 거리를 찍어놓고 예. 오셔서 탄 후에 저 다른 데 가겠습니다. 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 안 태워도 됩니까? 그 경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 경우까지는. 네. 그러면 어차피 먼 거리인데 네. 그냥 5,000원 안 내도 되는 분들만 5,000원씩 더 내게 생겼네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요금을 올린 효과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예.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게 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가. 네. 지난번 우리 성경제에서 한번 방송한 것처럼 네. 택시가 사양 산업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운전이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이동 수단이 많지 않을 때는 운전이라는 직업이 남들한테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고속버스 운전하고 뭐 택시 운전하고 그러면 옛날에 흰색 네. 장갑 다 끼고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그렇게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네. 버스도 많지 않고 예. 지하철도 많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점점점 흘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보유 대수가 2,570만 대입니다. 네. 인구가 전체 5,100만 따지면 네. 2명당 한 대예요. 그러네. 운전면허 보유자가 3,27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차보다 많네. 그걸 왜 외우고 다니세요?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고 그 사이에 자동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내가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든 거고 예. 그다음에 지하철이 생기고 버스가 활성화되면서 택시의 수송을 가져간 거죠. 그렇죠. 인구는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평소 대낮에는 택시 탈 일이 예전보다 줄었다. 그렇죠. 동의합니다. 진짜 동의합니다. 많이 줄었죠. 밤에도 줄었어요. 물론 소득이 늘어나면서 택시 타지 뭐 하는 분들도 간혹 생기나 네. 그로 인한 증가 효과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의 활성화 네. 그리고 뭐 개인용 승용차의 보급 예. 이게 택시의 수요를 줄인 것 같아요. 대낮에는. 자, 그런데 이제 밤에도 줄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 대리운전 때문에. 대리운전. 아하. 그러니까 진짜 예전에는 밤에는 택시 대리운전 타는 많이 것보다 대리운전 부르는 게 훨씬 잘 와요. 이게 코를 왜냐면 부르면. 내가 오늘 집에 갈 때 택시 타고 가면 25,000원이야. 예. 내일 아침에 또 타고 나와야 돼. 25,000원이야. 5만 원이네. 예. 대리비가 3만 원이에요. 차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경제성으로. 예. 그러니까 대리운전이 활성화되면서 원래 심야에 돈을 좀 벌어야 했던 택시의 수입은 그만큼 더 또 낮아지군요.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탑승 횟수가 줄어서 예. 소득이 안 되니 이제 택시 못 타겠다. 그리고 이제 택시 운전 자체가 고령화가 돼가지고 밤에 일 안 하겠다 그러니까 피크 타임인 밤에 젊은 분들이 집에 가려 그럴 때 택시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의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끌어낼 수 있을까를 예. 고민했더니 요금을 올리는 거예요.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예. 근데 이제 요금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 이게 우리 나이 때가 되면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60% 가량이 65세 이상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자녀분들이 다 장성을 해서 예. 뭐 출가도 하고 예. 각자 독립도 하고 그러니까 치열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가족의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성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지간하게 돈을 많이 수입이 추가되지 않으면 밤에 안 나옵니다. 아, 힘든데 뭐 내가 얼마나 벌겠다고? 그렇죠. 아.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이번에 그 요금 인상이 되면 예. 대략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더 벌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에 한 300 정도 버시는 분이 90만 원 더 벌겠다고 나올까? 그것도 연로하신 분이 그런 걸 다 따져서 택시 대란이 해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높지 않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결국은 예.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근본을 보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누군가가 돈을 받고 A에서 B까지 이동을 시켜주는 유상운송 사업은 국가의 면허를 받고 하잖아요. 네. 그 면허가 사실은 우물에 스스로 그 면허 제도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잘 될 때는 예. 우물 딱 장벽을 치면서 네. 아무도 들어오지 마. 요건 내 거야. 요건 내 거야. 장사가 잘 됩니다. 들어오지 마. 네. 근데 점점점 바깥에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예. 점점점 바깥에서 택시를 이용할 일이 사라지는데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데 이 면허제 안에서 우물이 너무 장벽을 깊게 쳐놔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택시 밤에는 택시 기사가 부족한 건 확실한데 그렇죠. 즉 그럼 밤에만 또는 뭐 밤낮으로 더 하실 분들이 개인 택시가 생기면 좋은데 네. 라이센스를 더 만들어서 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뿌리면 라이센스의 가치가 네. 하락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 면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택시 사업자 스스로 엄청나게 큰 장벽들을 쳤던 거예요. 이건 근데 딴 사람 못 하고 근데 거기서- 우리만 하고. 거기서 근데 거기서 못 나가는 거 지금. 근데 우리는 어차피 시장 경제에서 예. 동네에 치킨집이 많다가 사람들이 피자 좋아하면 피자집이 혼자 돈 벌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러면 너도 나도 피자집을 만들어야죠. 그 과정에서 뭐 치킨집도 변신할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시장 상황에 따라서 공급이 바뀌는 게 정상인데 맞아요. 잘 지적하셨는데 예. 그래서 이 면허제를 가지고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법률로 다 제도가 돼 있어가지고 예. 이게 왜냐하면 한참 그 택시 사업 좋을 때 옛날에 호황기 때 네.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지켜야 돼 하면서 다 법을 만들어 놓은 거라서 네. 이거를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지켜야 되는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지켜야 된다는 걸 테고 그렇죠. 예, 예. 저라도 당연히 지키고 예, 싶겠죠. 예. 자기 이익이니까. 예. 그런데 법은 왜 그분들의 이익에 종사했습니까? 즉 지금은 법이라고 하면 밤에 승객들이 택시를 많이 타야 돼. 그런데 그러려고 택시 기사를 많이 라이센스를 줘야 하면 기존의 라이센스 갖고 있었던 분들의 라이센스가 당연히 가격이 줄어 내려가긴 하겠죠. 그 내려가는 거를 네. 반대하는 거죠. 택시 기사분들이. 그렇죠. 그분들의 라이센스 가격을 유지시켜 줘야 하는 당위는 뭡니까?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네. 집주인들이 집값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처럼. 근데 우리는 왜냐하면 그럼- 들어올 때 네. 진입료를 냈단 말이에요, 이분들도. 들어올 때 면허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돈 주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원래 면허라는 것이 처음에는 거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처음에는 그냥 줬어요. 예. 근데 그냥 줬는데 워낙 택시 사업이 좋을 때 과거에 좋다 보니까 이제 한 30년 했어요. 예.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국가의 면허를 반납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뭐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거래 좀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거래를 허용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받은 사람은 돈을 안 내고 면허를 받고 팔고 나간 거예요. 네. 네, 그럼 새로운 들어온 사람은 돈 내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팔고 나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긴 네. 하나 상가 권리금이라는 것도 그렇죠. 권리금 같은 비쌀 거죠. 때도 있고 쌀 때도 있고 네. 또 어디가 장사 잘 되면 권리금이 올라가지만 이분 올라간 권리금 유지해 주려고 이 동네는 상가는 짓지 말라고는 안 하잖아요.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고 그러면 옆에서 개발도 되고 상가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다시 상가 권리금도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네. 안,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네. 그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면허를 더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확대해가지고 더 늘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확대조차 반대해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택시 기사분들이 그렇죠. 아. 그게 이제 제도상으로는 가능해요. 네. 제도상으로 가능하고 우리도 뭐 인구 300명당 또는 250명당 한 대씩 택시가 공급되게 되도록 하면 가능은 한데 네. 그동안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택시 업종 자체가 사양 산업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서 문제인데 면허 가치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 때문에 네. 확대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사실은 택시 문제와 관련돼서는 가장 많은 의견이 야 그냥 복잡하지 논의하지 말고 네. 그냥 우버를 우버하자. 가지고 그런 어때? 거죠. 네. 그거 그냥 심플한 그냥 개인 택시든 뭐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우버를 도입해. 근데 이제 우버 근데 그거는 얘기가 나와서 그 그런데 예를 들면 언감생심이겠네요. 근데 그거 했다고 그렇죠. 지난번에 막 분신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그거 뭐. 타다도 그래서 그러니까 막았다고 타다가 하잖아요. 나왔을 때 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시고 예. 했던 게 바로 그 면허 가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예를 들어서 서울시 그 당시에 기준으로 뭐 8천만 원짜리 면허가 예. 타다 등장하면서 한 5천만 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3천만 원 떨어졌다고 나는 그건 내 유일한 재산인데 이게 앞으로 3천 되고 2천 되겠네. 네. 내가 살 이유가 없네.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렵네. 밤에 택시가 없는 이유는 개인 택시들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또 하나 한 가지 이제 개인 법인 택시도 택시들- 안 나와요. 예. 이걸 뭐- 개인 뭐- 택시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고령화되고 나름대로 그렇게 먹고 살만하기 때문이다. 네. 사실 뭐 먹고 살만하겠습니까? 뭐 네. 소득이 많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러나 밤에 나올 환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밤에 나와서 돈을 벌어도 되는데 안 벌 만큼 나름 그렇게 절박하지 않은 분들인데 네. 그분의 라이센스 가격 떨어지는 거는 또 그 굉장히 절박해서 그렇죠. 그게 어디는 절박하고 어디는 안 절박하고 둘 다 절박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그 절박한 분이 있지만 소비자가 원하니까 누구나 탈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네. 즉 근데 택시에서는 그게 작동이 안 하는 이유가 네. 1번 음. 그분들은 워낙 강하게 반발하니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맞아요. 막 분신도 가끔씩 하시고 네. 하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그러면 아니 저분들 좀 도와주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 아니면 그냥 보통 상가나 그런 거와는 달리 이거는 정부와 그분들 사이에서의 뭔가 그 별도의 약속이 있거나 뭐 그동안 그분들이 뭔가 희생했던 뭔가가 있어서 이거는 보통 다른 거하고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뭔가 다른 논리가 있는 겁니까? 그 가장 정치적으로는 첫 번째가 가장 정확하고요. 왜냐하면 네. 택시는 통계로 잡히는 투표인단이에요. 근데 예. 국민이라는 이용자는 네. 통계로 안 잡힙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볼 때는 택시는 명확하게 선거의 당락 여부를 쥐고 있는 집단이 돼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까지 정부가 했던 건 뭐냐면 요금의 통제는 정부가 해요. 네. 요금의 통제는. 예. 그런데 요금을 통제할 때 정부도 뭔가 그러면 통제에 관한 반대급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예를 들어서 LPG에 부가세를 면제해 준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 지원을 해준 거예요. 아. 그러면서 요금을 눌러놓은 겁니다. 네. 여기는 시장 경제 아니다. 그렇죠. 그럴 수- 그래서 그럴 수는 있죠.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고급 대중교통이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는. 예. 그런데 제도상으로 운영하는 건 거의 대중교통처럼 통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는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좋은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적 구조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이제는 이용자들의 국민들의 소득도 늘어나고 예. 뭐 해외에서 우버도 많이 경험하고 예. 하다 보니까 왜 우리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예. 중형 세단에 그죠? 동일한 요금에 어떨 때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예. 왜 내가 그런 거를 해야 돼? 예. 이제 그런 불만들이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그러면 이 택시를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 그랬는데 예. 이 요금의 통제를 정부가 하면서 이거를 풀어놓으면 좋은데 풀어놓는 순간 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 예. 요금이 올라가면 비난의 화살이 정부로 옵니다. 이번에 서울시가 요금 올리잖아요. 네. 12월부터 이제 순차로 올리는데 예. 올린다고 가장 먼저 비난의 화살이 서울시로 와요. 그러니까 이용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네. 야 이거 대중교통 택시가 왜 값이 오르는 거야? 예. 정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호출료가 올라가는 건 국토부가 올린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요금은 서울시가 올리고.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가 호출료 올렸는데 네. 이미 이거는 국토부가 올렸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
서울시가 이거 왜 올린 거야? 왜냐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구분하지 않거든요. 야. 예, 그러니까 이제 부처 관계자들도 네. 대단히 민감해해요. 아니 민감한 문제예요. 아. 민감한 문제죠. 실시간 채팅창에서는 네. 저 심프로님께서 네. 그러면 밤에 일찍 퇴근한 개인 택시 기사님들이 예. 그 라이센스를 뭐 대여라도 해줄 수 내일 아침 있도록. 9시까지 누가 대여해 가라 라고 웹에다 올려놓고 누가 땡 해가지고 뭐 얼마씩 그렇죠. 드리고 하든가 그게 지금은 법적으로 면허는 대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하게 해주면 자, 누가 뭐 그래서 나올 거 이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뭐냐면 지금 우리 타다 같은 서비스를 열어놨단 말이에요. 예. 많은 분들이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타다는 여객운수법이 개정되면서 타다 스스로 사업을 접은 거예요. 예. 엄밀하게는 예. 접은 이유는 뭐냐면 타다는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줬는데 그 당시에 그 이재용 씨가 예. 증차를 5만 대까지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증차는 허가받으라 그랬어요. 음. 그래서 증차는 마음대로 못하니까 사업을 접은 거란 말이에요.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 타다 서비스는 가능해요. 예. 법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 면허제도 안에 갖춰져 있는 이 면허를 뭐 70이나 80 되신 분들이 굳이 운전도 안 하는데 갖고만 있잖아요. 네. 이거를 타다 서비스로 할 수 있게 전환을 시키자. 그럼 여기는 이제 요금을 마음대로 정하고 그러면 제네시스 택시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카니발 택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신 요금 비싸게 받고 일종의 고급 택시가 되고 요금 통제 받지 않으니까 예. 대신 유상운송이라는 면허 행위는 빌려서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빌리만큼 매월 얼마씩 주고 하다가 그분이 이제 나중에 뭐 더 이상 예. 적이 없으시면 그냥 이 면허는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쓰고 반납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면허수도 줄고 이 면허 비용에 대한 퇴출구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런 제도를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거 하려면 타다 투 서비스를 하든 뭘 하든 차도 사야 되고 그렇죠. 예. 면허도 사야 되니까 면허 임대니까. 면허를 사야 되니까 네. 차값만 5천만 원, 면허값만 1억이면 1억 5천을 들여야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못 하죠. 초기 비용에 면허를 1억까지 안 주죠. 이제 매월 사용료를 주는 거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파구를 만들지 않으면 택시는 이 자체로 이용자는 이용자대로의 불만이 계속 쌓이고 택시 업계는 업계대로 계속 죽어나가고. 예.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여기에다가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복잡합니다. 제가 벌써 이거 7년째 매달리고 있잖아요. 예. 아무도 이거 쉽게 손 못 대요. 그런 것 같아요. 남북 통일, 지역 감정, 택시 문제. 건들지 마. 맞아요. 아니 예전에 국회 그 택시 정책 세미나도 갔는데 네. 예전에 그 국회에 그 국토부에 뭐 차관하셨던 분이 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소장님 왜요? 했더니 택시 문제 해결하면 대통령 됩니다. 농담 삼아서 네. 그럴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아. 근데 해결을 해야지. 해결은 해야 돼요. 그런데 해결해야지. 예. 예. 아니, 제가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려고요. 예. 계속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갖춰져 있는 이 면허 제도를 면허제도를 어떻게 돌릴 수 타다 있는 쪽으로 방법으로. 타다 같은 서비스로 네. 전환을 시키자. 이것이 유일한 탈출구다. 법인 택시 기사들도 밤에 안 나옵니까? 법인 택시 기사분들도 고령화가 심각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법인 택시들이 운전사가 부족하다 그래서 임시직도 법인 택시를 네. 운전할 수 있도록 뭐 허용해주겠다 이런 임시직을 대책이 했는데 나왔잖아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할까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도 하는데 그게 주 52시간 근로 시간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한 네. 가지는 제가 항상 그러는데 편의점은 그냥 서 있으면 시간당 아르바이트 비용 주잖아요. 네. 예. 택시는 끌고 나가서 막 돌아다녔는데 손님 못 태우고 그냥 돌아왔어요. 네. 그거 어떻게 월급 주죠? 사장님이? 번 게 없는데? 오히려 돈 쓴 건데요. 차는 감가되고 예. 기름을 쓰고 왔으니까. 예. 그렇게도 못 벌어요? 아니, 차값, 기름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큼도?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오늘 한 10명 태워서 한 30만 원 벌어왔는데 네. 어떤 사람은 2명 태워가지고 6만 원 벌어왔는데 월급을 똑같이 준다든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하죠. 받는 사람은 당연히 똑같이 받고 싶겠죠. 네. 근데 또 많이 벌어온 사람하고 적게 벌어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많이 벌어온 사람은 내가 다 벌었는데 내가 저 사람 월급 주고 있네? 이렇게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산악금지할 때 그 나가서 영업 잘하시던 분들이 다 나갔어요. 월급제로 월급 바뀐 다음에? 싫다고. 아. 예. 내가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예. 당연하죠.
이 셋이 출연료 똑같이 받으면 네. 누가 제일 손해겠습니까? 당연히 저죠. 농담입니다. 그래서 택시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돌파구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게 장애인 콜택시였어요. 장애인 콜택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택시가 영업이 안 된다고 하니 예. 영업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이제 장애인분들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시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가 장애인 보유가 많은 국가예요. 장애인이 많다. 네, 교통약자가 예. 2016년도하고 2021년도 5년마다 그 교통약자 총조사를 하는데 2021년도 조사부터 인구가 6만 명이 줄기 시작했어요. 전체 인구 중에. 네. 근데 교통약자가 그 사이 5년 사이에 80만 명이 늘었어요. 예. 65세 이상 고령자가 늘어나가지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장애인 콜택시가 지금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족해요. 대수가. 근데 이게 자치단체가 직접 돈을 써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무한정 늘리기가 어려워요. 네. 근데 택시는 놀고 있잖아요. 낮에. 예. 그러니까 일반 택시가 장애인들을 태워주면 이용요금 줄게. 네. 예. 자치단체에서. 예. 너무 좋죠. 예. 근데 막상 이용을 안 해요. 잘. 왜요? 장애인들이 네, 왜요? 왜냐면 휠체어를 접어서 뒤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뒤에 LPG 가스통이 있고 휠체어를 접어서 넣으면 안 닫혀요. 문이. 아하. 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거를 가끔 모르는 경찰이 잡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네, 그러면 좋은 일 하려다가 그렇지. 범칙금을 내니까 예. 과태료를 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장애인분들이 또 여성인 경우에는 네. 그 운전자 하시는 분이 이제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고 네. 이렇게 들어가지고 또 옮겨 드려야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도 약간 거부감도 좀 있고. 운전자도 힘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계속 늘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이동권은 사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욕망은 똑같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저기 뭐 기상파 방송에서 어디 음식 같은 거 나오잖아요. 뭐 강원도에 어디 음식 나오면 똑같이 보고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네. 먹고 싶죠. 우리는 가면 됩니다. 네. 강원도. 그분들은 못 가요. 그렇지. 그 먹고자 하는 욕망은 똑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니까 겸용 이동수단을 만들자. 일반이 이용하고 여기에 장애인도 아무 문제 없이 아 휠체어도 이용하시고. 바로바로 네, 실리고 이동하는 겸용 이동수단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제가 2019년도에 서울시 TF 리더를 할 때 예. 제조사를 다 모셔다 놓고 예. 제발 좀 만들어 주세요. 전용으로 만들지 말고 겸용으로. 겸용으로. 네. 전용을 많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용을 아니면- 만들면 그분들만 그렇죠. 그분들만 이용하니까 예. 결국 그게 나중에 또 불편함을 갖고 와요. 네. 근데 장애인 전용을 만들면 일반인도 탈 수는 있겠네요. 탈 수는 있는데 예. 네. 유상 운송에서 쓰기가 어려워요. 예. 아 그래요? 네. 겸용. 그냥 일반 택시처럼 쓰기도 하고. 그냥 일반 택시예요. 일반 네. 택시인데 일반 택시인데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이 휠체어가 그냥 같이 탑승하는 거죠. 우리 버스 저상 버스처럼. 네. 저상 버스 좀 작은 택시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이제 제조사가 다 거절했죠. 왜요? 그게 생각해 보면 네. 자동차를 소나타 한 대 개발하는 비용이나 이거 개발하는 비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네. 근데 소나타 몇 대 팔아요? 여기는 30만 대, 100만 대 팔 수 있잖아요. 글로벌에다가. 예. 기껏 장애인용 이거 만들어봐야 3,000대예요. 예. 아, 네. 그렇지. 개발비 생각. 생산 라인 까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네. 적당히 손해 보면 하겠는데 많이 손해 봐요. 그러니까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영국에 연락을 해서 예. 영국에 가면 영국은 전용 택시가 없어요. 네? 장애인 전용 택시가 아예 없어요. 영국은. 왜요? 그냥 길 가다가 휠체어 타고 가도 손 넣으면 택시가 다 씁니다. 왜? 택시가 죄다 겸용이에요. 장애인이 그냥 탈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휠체어를. 네. 영국은 그렇습니까? 네, 영국이 그래요. 영국이 택시가 영국 택시는 왜요? 영국 택시가 그래요. 블랙캡이라고. 블랙캡 저 타봤잖아요. 네. 예. 네. 그 차가 영국에서 택시. 타봤습니까? 안 타봤습니다. 못 타봤겠죠. 네. 그 차가 영국에서는 다 택시예요. 네. 네. 네, 그래가지고 휠체어가 손을 흔들면 그냥 타면 돼요. 피디님 혹시 그 영국 택시 사진 택시 사진 좀 택시 보여주세요. 사진 있으면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아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거예요. 아 저기서 장애인들이 어떻게 타요? 그 뒤에 뒷문 있잖아요. 네. 뒷문으로 타는데 그 뒷문에 밑에 슬라이드가 있어요.
저 택시는 밑에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지금 옆에 뒷문을 옆으로 여는 걸로 탑니까? 아니면 그렇죠. 트렁크, 코치도 트렁크 쪽으로 탑니까? 아니요, 옆으로 인도에서 바로 옆으로. 타죠. 아. 그런데 그게 바로 휠체어도 바로 올라간다. 그렇죠. 넓군요. 네, 저기 휠체어가 안 타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타는 택시고 예. 휠체어 같이 들어가면 휠체어도 같이 이용하는 의자가 택시고. 뒤로 밀리면서 의자 안 밀려 아. 그대로예요. 아. 안에 있는 공간이 되게 넓어요.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 그거를 이제 갖고 오게 된 거죠. 예. 한국에 몇 대를. 그래가지고 지금 청각장애인 드라이버를 고용하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 코액터스라고 예. 거기 이제 그 타다 같은 플랫폼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2대를 도입을 해서 예. 지금 서울에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을 태워주면 요금은 비싸게 받아요. 택시보다 비싸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비싸죠. 근데 뭐였냐면 장애인 분들도 등록 장애인이 있고 미등록 일시적 장애인이 있어요. 예. 등록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을 갖고 있으신 분.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안승찬 대표께서 예. 갑자기 넘어져가지고 네. 조금 휠체어 갑자기 타야 돼. 타야 돼요. 어. 등록 장애인 아니잖아요. 그 예. 장애인 콜택시 못 부릅니다. 등록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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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없어요.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한대요. 아,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도 있군요. 네. 저거 비싸지 않습니까? 비싸죠, 저거. 비싸고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전기차인데요. 한 대 얼마쯤 한대요? 한 대 한 1억 4천 정도 해요. 근데 저걸 사서 장애인들의 콜을 받고 다니면 요금도 보통 택시보다 비싸게 받을 거고.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거는 비싸고 차도 큰 거잖아요. 예. 그 휠체어도 들어가고. 영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겸용으로 해야 된다고 제도화한 건가요? 그렇죠. 영국의 조례로 돼 있어요. 아. 런던시 조례로 자치단체 조례로 택시는 네. 휠체어 탑승 시설을 반드시 갖출 것. 그러니까 모든 택시들이 다 저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탑승 시설을 갖춘 택시를 유일하게 저 회사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회사가 그냥 독점적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이거 어차피 이 회사 저 회사 만들어도 답이 안 나오니까 그렇죠. 한 회사가 한 그냥 거죠. 만들어서 네. 쫙 뿌린 거군요. 네. 그것도 그렇고. 그래 우리도 좀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온다니까. 이게 차보다 그런 제도가 필요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도가 네. 그러니까 택시라 지금- 하면 지금 자치단체가 장애인 콜택시를 전용으로 늘리는 게 점점 부담이에요. 예. 인구 고령화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용은 차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지금 사실은 그 보통 얘기할 때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예. 정확하게는 장애인, 미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 아직 안 된. 아직 안 된 거죠. 언젠가 우리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다리에 힘 빠지고 걷기 어렵고 그러면 예. 그게 장애인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통합적인 이동 수단이 필요해요. 우리나라 시장은.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좀 불편한 예. 걸로 타거나 아니면 불편해서 못 타거나. 그렇죠.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도입이 된 거지. 맞는 네. 말씀. 네, 저게 무슨 뭐 저거 타고 다니면서 봤냐? 나 보고 있어? 그런 용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얘기해요. 사치할 거면 저기 벤츠 사시고 네. 가치로 갈 거면 네. 이 차 하시라고. 저희 채팅창에서 질문 하나 해주셨는데 저도 예. 저게 답인가 싶어서 택시 안 잡히는 이유는 법인 택시도 고령화되고 젊은이들이 네. 안 간다. 개인 택시는 라이센스 사기가 비싸고 예. 법인 택시는 직원 상시 모집하는데 돈이 안 되니까 못 가고. 네. 그 말은 법인 택시가 아니라 개인 택시라면 젊은이들은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갈 수 있죠. 네. 갈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면허 비용이 장벽인 거예요. 그러니 네. 그럼 법인 택시를 다 개인 택시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 얘기가 나왔죠. 네. 지금 안 그래도 그러면 택시를 줄이자고 하니 일시적으로 부족한 거니까 그거는 그때 좀 늘리면 되고 운행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많이 허용하면 되고 근데 전체적으로는 줄이라고 하니 법인 택시 2대 면허를 개인 택시 1대 면허로 전환해서 젊은 사람들이 이 면허 전환된 거는 그냥 받게 하자. 돈 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럼 왜냐하면 나중에 돈을 안 내고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네. 나중에 그만둘 때도 그냥 면허 반납하면 돼요. 더 이상 면허 거래는 하지 않는 거죠. 예. 이런 안이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이제 이건 또 법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왜 2대를 감차해야 돼? 1대1이면 몰라도. 그렇죠. 네. 그렇죠. 2대 감차에서 개인 택시 하나 나오면 그 법인 택시는 좋습니까? 아니, 그게 법인 택시 없죠. 입장에서는 1대1로 하자는 거죠. 그럼 개인 택시로 바꿔주면 네. 그 권리금을 자기가 그렇죠. 먹을 수 자기한테 하는 있으니까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권리금 자체가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또 지금처럼 이 면허 때문에 네. 어려워지니까. 예. 애초에 그 요금 개인 장사인 택시를 요금 규제를 나라에서 하려다 보니 거기가 문제의 출발점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문제의 라이센스를 출발점. 보호해줘야 되는 반대급부가 있었고 그 그러니 끝까지 보호해줄 그렇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안 풀린다. 항상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대중교통비를 올리면 되냐? 그래서 택시비를 규제하니까 그 대신 내가 라이센스 보호해줄게. 나중에 이거 팔면 돼.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라이센스가 면허가 지금 장벽이 돼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그동안에 그럼 그동안에 약속들을 다 깨야 하는 거냐? 그치, 약속했는데 안 뒤집으면 양아치지 그건. 그러니까 이게 깨기가 어렵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택시 대란의 가장 근본적인 저 밑바닥에는 네. 면허 제도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돼? 그 위에서 지금 요금 뭐 이것저것 예.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그 안승찬 기자가 말씀하신 네. 우버 같은 서비스도 예. 허용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걸 베개도 뭐 허용하겠습니까? 야, 그 사실은 심플해요. 그냥 우버 하면 돼. 아니면 개인 택시와 하든지.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은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네.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 대란은 해결되겠지. 여기 이제 택시 문제가 쌓여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너무 복잡하니 예. 이거 살짝 덮어두고 여기다가 새로 길을 냅시다. 그래서 이 우버도 열고 네. 타다도 열고 다 엽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냥 보상해 주자. 그냥 이걸 얘를 보상해 주고 보상해 주려면 어. 약 한 16조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16조요? 네, 면허 비용 다 보상하려면. 와. 다른 나라는 택시 요금 규제 안 합니까? 하죠. 하는데 거기는 우버도 하고 다 하잖아요. 예. 우버가 들어간 나라의 공통점을 보면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택시비가 겁나게 비싸거나 자동차 보유율이 현저히 낮거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우버 못 들어갔는데 네.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들어갔거든요. 네. 영국은 런던의 택시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아, 뉴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싼 맛에 타는 우버. 그렇죠.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뉴욕의 택시 면허 대수가 서울시보다 훨씬 적어요. 12,000대밖에 안 돼요. 네. 서울만 해도 8만 대, 9만 대 가까이. 그러니까 우버 되거든요. 다녀도 어차피 택시 기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 손님하고 제 손님은 달라. 그렇죠. 그래서 라고 이제 생각한다는 거죠? 뉴욕 공항에 같은 데 가보면 우버 전용 탑승구가 있고 택시 탑승구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나눠주는데 어쨌든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택시비가 싸니까. 불행히도 OECD 국가 중에 택시비가 가장 싼 나라예요. 3대 우리나라 그거 아세요? 외국인들의 3대 관광 명품 중에 하나가 저렴한 택시비예요. 한국에 오면 예, 특히 일본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국에 택시 맘대로 탑니다. 깜짝 놀라서 예, 너무 싸다. 너무 싸서. 근데 자동차 보유율은 높죠. 예, 다 있죠. 그러니까 택시비 그렇게 싼데 왜들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그래서 이제 우버 같은 서비스가 예. 등장하기 좀 어려운 조건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정책적으로 강제적으로 한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그 전보다 더 극렬한 이제 반대를 하시게 될 거고 예. 더욱 더 많은 분들이 어쩌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여론의 시선은 예. 아니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러면 택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거 왜 합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그 되돌이표네. 예. 지난번 타다가 그랬으니까요. 예. 아하. 이거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도 답 없는 거예요? 그냥 밤에 이렇게 요금을 올려서 그러길래 돈 없으시면 밤에 택시 타지 마세요. 여관에서 주무시고 같이 하시든가 일찍 집에 들어가시든가. 방법은 있어요. 그 방법밖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 요금을 정부가 통제하지 않고 요금의 일정 부분 자유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신 네. 마음대로 정하세요. 네. 대신 좋은 서비스 하세요. 네. 택시를 예. 택시가 요금을 마음대로 정하면 택시를 어떻게 불러요? 얼마짜리 택시인지 알고. 그래서 탄력 요금제 같은 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금 확정제. 어디 갈라 그러는데 그냥 확정해놓고 가자. 시장을 좀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서울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시골에서 아버님이 올라오셨는데 네. 저기 병원에 이제 정기 진료를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직장에 아들이 있다 보니까 바빠요. 남부터미널 가가지고 영접을 못해. 예. 그랬을 때 택시가 가서 대신 병원까지 모셔드리고 거기서 접수 진료 다 끝나면 다시 남부터미널 갖다 모셔드리고 거기서 다시 티켓팅 해가지고 내려가서 보내드리고 이런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좀 비싸고. 그렇죠. 시간 아껴주는 거니까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하기가 되게 지금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야 그건 편하겠다. 무슨 학원 데려다 줘야. 네, 그런 것도 라이드 있어요. 해주고 네. 대신에 어디 가서 네가 픽업해가지고 가서 네, 실제로 지금 기다렸다가 그거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남편이 하면 되는데 그걸 왜 그걸 돈 주고 시킵니까? 다들 남편이 하지.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빌리티 쪽이 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을 그렇게 자율권을 주면 반대급부로 시장이 자유로워져야 되니까. 그렇죠. 라이센스 말고도 우버 같은 거라도 뭐 같이 그게 가야 될 그렇죠. 거라서. 그 전제를 이제 같이 열어주는 거죠. 어. 네, 같이 경쟁할 수 있게. 근데 택시 요금 올리고 그럼 우버 허용하면 되는데 네. 이러면 이 택시를 안 타죠. 그러니까 우리는 택시 소요 자체가 적은. 왜냐하면 승용차 소유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 시장 좁은 상태에서 우버를 열어주면 답이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그 호출해가지고 가잖아요. 그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택시 호출이 지금은 카카오에서 거의 8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경쟁이 없잖아요. 예. 거의. 예. 예. 심지어 뭐 우티가 좀 경쟁하려 그래도 네. 지금 잘 안 됐고. 그래서 카카오의 고민은 택시 업계가 똘똘 뭉치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에요. 택시 업계가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전용 앱을 만들어서 이것만 씁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카카오가 안심하고 있는 건 뭐냐면 택시는 절대 뭉치지 않는다. 왜? 지금 이 순간 네. 내 콜을 받지 않으면 오늘 생계가 어려워지니까 적어도 뭐냐면 카카오 콜을 한 일주일은 거절해줘야 돼요. 예. 그래야 이용자가 택시가 안 잡히니까 그 택시 업계가 만든 앱으로 이동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일주일을 못 견뎌요. 아. 그거를 카카오는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아하. 카카오가 한숨만 많이 쉬시네요. 답이 없으니까. 답이 없으니까요. 없어. 답을 모르겠어요. 네, 답이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반대고 뭐고 그냥 밀어붙여. 그렇게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밤에 어. 늦게까지 술 마시지 말고 네. 그냥 커피숍에서 운조 커피 마시면서 네. 언더스탠딩 보다가 집에 가. 글로벌 라이브 보다가 네. 그리고 버스 타고 집에 가. 그러니까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예. 저 두 분은 예. 택시를 탔어요. 네. 자, 왜 타냐라고 여쭤봤을 때 1번 빨리 가려고, 2번 편하고 안전하게 가려고. 예.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를? 1번과 2번 중에 네, 1번은 빨리 가려고. 난 편하고 안전하게. 전 빨리. 뭐 안전한 거야 똑같이 편하게. 1번으로 가시면 네. 지하철 타야지. 대신 불편하고 불안해요. 네. 왜냐하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과속할 수도 있고 네. 뭐 차를 막 넘나들 수도 있고 예, 예. 빨리만 가면 되거든요. 어. 대신 요금을 쌀 수 있어요. 네. 편안하고 안전하게 가면 다 지키고 가야 돼요. 시간은 좀 더 걸립니다. 대신 요금은 더 나올 수 있어요. 네. 네. 근데 이용자의 그 밤의 심야 대란에 예.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택시 왜 타십니까? 빨리 가라고 해요. 빨리 가려고 하지.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빨리 모셔다 드리려면 과속도 가끔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아니 차를 왜 이렇게 모세요? 예. 서비스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불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나이 끄덕끄덕 하시는 그 분들은 안 나오지 이제. 내가 도대체 그렇죠. 손자 같은 녀석. 택시가 가장 세대 갈등의 예. 대표적인 장소예요. 아유. 아. 네. 밤에 이용자는 젊은층이 대부분이고 예. 운전하시는 분들은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어서 네. 거기서 상당히 많이 트러블이 벌어져요. 그렇겠네. 네, 하다못해 이제 세대 간의 갈등이 거기서 일어나요. 복장이 아. 그게 뭔가 하거나 그렇죠. 말 한마디에 또 이제 말 분쟁이 한마디 생기는 하면 거죠. 그냥 바로 분쟁이 생기겠네. 반대로 또 이제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네, 막 또 반말하고. 불안한 직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반말하고 우리 가끔 보면 뭐 그 주치자가 예, 뭐 그렇지. 폭력 행사하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격벽 같은 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네. 그 격벽도 이제 예산이 넉넉치 않아서 택시 기사가 한 몇 분쯤 돼요? 우리 전국에? 전국에 지금 면허 받은 택시가 네. 24만 7천 대고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이제 개인 택시가 약 한 17만 대 정도 되고 법인 택시가 8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17만 대는 어차피 17만 명이고 개인 택시니까. 24만 대를 다 면허 라이센스 그 꽤 권리금 많죠. 있으니까 이거- 다 주면 네. 한 20조 드네요 진짜. 그렇죠. 1억씩 주면. 그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네.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이거 보상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예. 보상해 주면서 그냥 한 번에 5만 한 대인가 번에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없애버리자. 네,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그 왜냐하면 그 당시 논리가 아니 이거는 사인 간의 거래인데 그걸 이걸 왜 정부가 국가가 해주냐? 해주지? 그렇게 따지면은 앞으로 저 편의점 망하면 저 권리금 국가가 해줘야 되겠네? 저 김밥집 망하면 국가가 해줘야 되겠네? 이런 논리로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반대했던 게 그 당시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그래 이걸 왜 내가 해주지 세금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그럼 이거부터. 네, 제가 채팅창을 잠깐 보다가 왜 택시 기사분들은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하실까? 네,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하루 종일 라디오로 가장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쵸? 근데 정치 제일 잘 알아. 진짜 정치 얘기 많이 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 타면.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요. 네. 오면 그래, 내가 그래서 라디오로 이제 들은 대화를- 정치 얘기 이렇게 네, 하는 하고 거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또 싫은 거고. 알겠습니다. 뭐 네. 그 세상에 간단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야, 오늘 어려운 거 많이 했네요. 예. 네. 퓨처 모빌리티 연구소의 권영주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